자, 그러면 오늘도 돈 문제로 답답한 동키 여러분의 속을 뜨끈하게 달래주실 온수 같은 남자 한정우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전문가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월의 둘째 날입니다. 어떤 알찬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오늘은 먼저 동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뉴스에서 보도됐던 2024년 새해에 바뀌는 보험 정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키 여러분을 위한 보약 같은 정책들 어제도 저희가 잠깐 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어떤 내용들을 또 쏙쏙 뽑아서 준비를 해주셨습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병원, 즉 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실손의료보험 서류를 보험사에 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소비자가 일일이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 됐었죠. 맞아요. 네, 근데 이런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소액 의료비 청구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청구 절차가 간편해지면서 의료비 부담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의료기관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서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니까요. 날짜를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됩니다라고 해서 오 했는데 10월 25일 너무 늦게긴 하다. 네, 조금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네요. 저희가 한번 이 소식 다뤄보기는 했었는데 드디어 올해 10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너무 많은 분들이 못하고 계신다 이런 소식 들려왔었는데 이제는 좀 수월해지겠네요.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이번에도 실손보험 관련 소식인데요. 네. 새해부터는 군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도 실손의료비 납입중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네,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군대에서는 아프거나 다치면 보통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쵸. 군병원은 병원비를 납입하지 않죠. 근데 군 생활하는 1년 6개월 동안 실손의료비를 계속 납입하고 있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까 해도 중간에 사고 생기거나 가입이 어렵거나 아니면 부담보 할증이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보험료 납입은 계속하면서 보장은 못 받는 건데요. 이 점을 개선해서 앞으로는 군 생활 동안만 중지를 하고 전역 후 사회에 다시 나오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재개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계신 분들도 이 제도가 조금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아, 장교분들은 안 되는구나, 부사관들이나. 네, 직업군인이시니까 이제 군 병원을 이용을 하시더라도 그분들도 어차피 군 병원은 무료로 이용을 하시거든요. 근데도 실손은 내고 네, 계시고. 실손은 또 납입을 하고 계시고. 아, 그렇구나. 네. 보통 직장에서 단체 실손이라는 걸 가입하신 분들이 일반 실손 개인 걸 갖고 계실 때 단체 실손을 납입하시면서 개인 실손은 납입 중지를 하시는 경우가 네. 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제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단체 실손의료비 가입하신 분들도 이제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근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청을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나가고 있는 건데. 네, 맞아요. 네. 이중으로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도 몇 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단체 실손 보험 납입 중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꽤 많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보통 4대 보험이 가능한 직장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무상으로 혹은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면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개인이 유지하고 있던 실손보험과 직장 단체 실손보험 둘 다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보험금을 양쪽에서 나눠서 비례 보상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원해서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다고 하면은 단체 실손에서 50만 원, 개인 실손에서 50만 원 이렇게 각각 절반씩 받게 되죠. 어차피 받는 보험금은 똑같은데 보험료 납입은 이중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둘 중 하나를 중지할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 보통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는 경우 퇴직이나 이직으로 인해 단체 실손보험이 종료되면 개인 실손보험을 가입할 당시 기준으로 다시 재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한 지 1년 이상 된 실손보험은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게 확인만 되면 모두 중지가 가능하니까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퇴직이나 이직으로 다시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하실 때는
단체 보험 종료일로부터 한 달 안에 신청을 해야지 재개가 되니까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줄인다고 중지를 해놨다가 만약에 잊어버리고 재개를 안 하게 되면 이제 보상에 문제가 생기는 그쵸.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맞습니다. 경우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다. 네. 자, 그럼 새해 바뀌는 보험 관련 정책들 어떤 게 또 있습니까?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동키 여러분들이 무척 좋아하실 정책인데요. 보험 리모델링 할 때 지병이 있거나 입원 수술 이력이 있어서 부담보 조건으로 되는 계약들이 있어요. 이걸 리모델링 한다고 해지하고 같은 보험회사에 다시 가입해서 똑같은 치료 이력을 보험회사에 알리게 되면 가입일부터 부담보 기간이 다시 시작되겠죠. 보험료 부담이 더해가면서 뭐 유병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보험회사 이곳저곳 알아보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보험회사의 보장 내용이 비슷하다면 기존 부담보 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2년 전에 가입한 갱신형 암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 전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대장 용종을 제거한 이력 때문에 대장의 부담보가 3년이 걸려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이게 갱신형이다 보니까 이제 비갱신형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같은 보험사 설계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있던 치료 이력을 다시 고지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대장 용종 제거한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새로 시작하는 보험을 부담보 3년을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부담보를 안 걸리려면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됐었거든요. 네. 아니면은 뭐 다른 보험회사를 알아보든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유지하고 있던 2년을 부담보 기간으로 인정을 해주고 새로 가입하는 보험은 3년 부담보가 아니라 1년 부담보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부담보 기간이 유지했던 기간에 대비해서 줄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뭐 따로 유병자 보험을 다시 가입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보험회사를 찾는다든지 이런 조금 번거로움이 조금 사라지시겠죠. 이것도 편하겠네요. 그러니까는 내가 뭔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잘 아는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미 부담보 기간이 다 지났으면 보장은 바로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과거에 별것도 아닌 치료받은 것 때문에 뭐 척추나 대장, 위, 유방, 자궁 이런 데 이제 부담보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만약에 부담보 기간이 뭐 5년이 지났는데 내가 리모델링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기간 포함해서 앞으로 새로 되는 계약은 부담보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중요한 부분 얘기해 드렸으니까 메모가 필요한 분들은 메모를 해 두시거나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보험 정책 중에서 실손보험 전산화, 그리고 군 장병들 납입 중지, 또 부담보 기간이 줄어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혹시 군대 가서 다치면 안 되지만 다쳐서 외부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실손을 중지시켰다면 어디서 보장을 받아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중지시키시면 이거는 단체 실손보험도 모두 동일한데요. 만약에 개인 실손을 중지했다가 지금처럼 외부 병원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다시 개인 실손을 재개를 해서 보험료를 납입만 하신다면 보장이 가능할 겁니다. 단체 실손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군대 가 있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다쳤으면 실손을 부활시켜가지고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단체 실손 왜냐하면 이게 모토가 단체 실손 보험하고 아마 비슷하게 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단체 실손 보험도 그 한도가 좀 적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개인 실손을 다시 재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거는 보험료 납입만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군 장병 보험이라는 게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는 일단은 유추를 해봐야 되지만 네. 단체 보험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단체 보험과 비슷하다면 비슷하게.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고요. 바뀌는 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이 정비되었는데요. 그동안 전문가님들이 백내장 보험금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하셨죠. 입원 치료로 청구했는데 병상이 없는 병원이었다든지 보험사에서는 불필요한 과잉 진료로 보험금을 안 주고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많았는데요. 네. 항상 피해보는 거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우리 동키 여러분이었죠. 근데 이 정부에서 이를 알고 22년 12월부터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급 기준 정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이제 새우등 안 터진다.
네, 이제 그럴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좋다. 네. 먼저 백내장은 네. 60대 이상에서는 70%, 그리고 70대 이상에서 90%가 갖고 있는 흔한 질병인데요. 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수술이거나 단초점 렌즈를 사용하는 수술이거나 또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백내장 진단이 확인이 되고 보험 사기에 정황이 없다면 추가 증빙 자료 없이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기저질환이나 합병증으로 인해서 수술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입원이 필요한 백내장 수술은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제출되면 입원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고요. 네. 또 기존에 불이익 받았던 소비자들을 위해서 과거에 지급이 안 됐거나 통원보험금만 지급됐던 청구권에서도 보험회사와 정부가 전면 재심사를 해서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백내장 관련해서는 보험금 분쟁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네, 엄청 많았죠. 네, 과거에 지급이 뭐 안 된 적도 있었고 통원보험금만 지급이 됐던 청구권까지도 재심사 후에 지급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그러고 보면 제 주위에 실제 치료는 받았는데 깜빡하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보험금 수령을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험사에서 뭐 무슨 보험금 수령 안 하셨는데 찾아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따로 해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거든요. 네, 안 해주죠. 저도 맞아요. 세상이 조금 더 발전해서 그런 시스템이 생기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병원에 다녀오면 보험이 알아서 청구되고 맞아요. 또 혹시 내가 깜빡하고 있던 보험금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관찰해서 보험사에서 먼저 찾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생기면 너무 좋다. 정말 좋겠죠. 네.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안 해주는 거예요? 넘어가죠. 과학의 발전. 네, 그리고 실제 청구할 상황이 안 되거나 또 깜빡하고 못 찾아간 숨은 보험금이 12조 4천억 원이나 된다고 해요. 최근에 돈키호테에서도 한번 소개했던 숨은 보험금 찾기 캠페인으로 그동안 찾아간 보험금이 3조 8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건수로는 1,269만 건이고요. 한 건당 평균 3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찾아갔다고 하니까요. 쭈디를 비롯한 우리 동키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또 이런 숨은 보험금 찾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어떤 사례를 말씀해 주실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청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네. 제 지인이 뭐 풋살 하다가 많이들 풋살을 즐기시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17년도에 풋살 대회를 나갔다가 정강이뼈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골절이 돼서 핀 삽입술을 하고 그리고 안쪽에 또 삼각인대라는 아주 튼튼한 인대가 끊어진 바람에 네. 거기도 이제 같이 봉합술을 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핀을 삽입을 하고 보통 퇴원할 때 통깁스를 하고 퇴원을 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핀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요. 근데 이 세분의 역설을 제가 찬찬히 보다 보니까 깁스 치료비가 빠져 있는 거예요. 병원 서류에. 네네. 그래서 요것도 3년이 지났지만 이미 실손보험금과 골절 진단비 등 수술비 등 이런 것들을 받았고 추후에 깁스 치료비를 추가적으로 청구를 해서 병원에다 정정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가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병원 세분의역서에 이런 게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이미 돈을 다 낸 건데? 네, 근데 이게 병원에서도 실수를 하더라고요. 네, 실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내 보험금은 내가 알아서 잘 챙겨야겠다. 아니면 이제 저희 같은 돈키호테 전문가들을 만나셔서 꼭 꼼꼼하게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다쳐서 수술한 거니까 6년 지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험금 청구는 보통 3년 이내에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분은 병원 실수니까 받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게 3년이라고 약관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사고일로부터 최초 청구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다녀오셨다면 첫 번째로 빠른 시일 내로 무조건 청구를 한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망보험금이나 만기환급금, 네. 실손보험은 청구해서 많이들 받아 가시는데요. 네. 앞서 소개해드린 뭐 지인의 깁스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상해 수술비 그리고 후유장애 특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로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청구하면은 3일 안에 영업일수 기준으로 3일 안에 지급을 해주지만 보험사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실손 의료비를 보고 진단서나 수술비, 뭐 입원 일당 특약들이 있다면 추가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럴 때 추가서를 잊지 않고 제출을 바로바로 해주시면 좋겠지만 네. 뭐 상황이 안 좋다든지 병원에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하시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잊어버리시겠죠.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최초 청구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3년이 지나더라도 그런 특약들에 대해서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모아놓고 한 번에 청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면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앞으로 보험 가입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잠시 청구를 안 하고 있다가 보험 가입하고 나서 청구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알리르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제 대부분의 알고 계신 분들이 이제 보험사에다가 심사를 넣게 되면 이제 심사를 통해서 청구한 이력들, 보험사들은 청구한 그쵸, 이력밖에 그쵸. 모르죠. 근데 이제 나중에 혹시나 알리르무 위반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작위로 선별을 해서 지급 심사가 나갈 때는 건강보험공단 기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숨기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바로 병원에 나오신 다음에 잊지 말고 바로바로 청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면 실손보험 먼저 청구를 하고 상해 수술비나 장애 후유 뭐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도 추가 서류를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또 제가 실제로 상담해드린 분 중에 후유장애 관련해서 3년이 지났는데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신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를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네. 후유장애는 다른 특약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사고로 인해서 신체를 손상을 입은 시점부터 가산이 되는 게 아니라 후유장애 진단서가 발급되고 나서부터 가산을 해야 타당하기 때문에요. 사고 발생 3년이 지나도 청구를 하면 받을 수가 있고요. 몇 년이 지나도 후유장애를 진단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고가 난 지 3년 시점이 아니라 후유장애라고 진단을 받은 지 3년 안에 청구를 하면 네. 된다. 그러니까 사고 발생으로부터는 10년이고 15년이고 지나도 상관이 없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가 10년이 지난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아들인 건데요. 네. 보통 후유장애라는 게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6개월이 지나야지 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을 내려주거든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돈키호테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저 같은 전문가를 만난 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동키님 6개월 뒤에 후유장애 진단 받으시면 후유장애 보험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지만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도 저를 만나기 전에 이미 사고가 있으셨어요. 현재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신 60대 중반의 남성분이신데요. 네. 2014년도 딱 10년 전에 50대 중반에 화단에서 발목을 삐끗해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요추에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셨어요. 추간판 탈출이 흔한 질병이거든요. 그죠. 그때 당시에 입원을 해서 허리 치료를 받으셨고 당시에 유지하고 계셨던 실손보험이랑 상해 입원 일당을 받으셨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넘어지셨다 그러면 뭐 심하지 않으면 병원 다니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대부분이고 뭐 심한 경우면 입원해서 수술 치료를 받으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나이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보통 5, 60대가 되면은 한 번 넘어지고 부딪히는 경우 잘 낫지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은 아프다. 아 맞다 내가 그때 넘어져서 그랬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원래 약했던 부분이 충격이 가해지면서 아파지는 거거든요. 이분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짧게는 1주에서 2주 길게는 3, 4개월마다 통증이 있으셔서 주기적으로 도수치료도 받으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셨고 그리고 중간에 시술도 몇 번 하셨어요. 근데 매번 실비만 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시면서 실비만 청구하시다가 그렇죠. 계속 치료를 받으신 거니까. 맞아요. 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저를 만나신 이후부터 얘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보험금 청구 내역을 쭉 살펴보다가 매의 눈으로 2014년도 사고를 포착했어요. 그리고 후유장애 당시 가입 금액을 확인해 보니 3억 원이나 가입돼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서 쭈대기 질문. 이분은 왜 상해 후유장애를 3억이나 가입했을까요? 상해 후유장애를 3억이나 가입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것도 뭐 싸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생각보다 좀 저렴하긴.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왜 가입했을까요? 본인이 원해서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원해서는 절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끼워 팔기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 4월 이후로는 끼워 팔기가 금지가 돼서 현재는 이제 그게 안 되는데 네. 이전에는 이제 실손보험을 가입하려면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 같은 특약들을 일정 금액 이상 가입을 해야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상해 사망 3억과 후유장애 3억을 가입했던 거죠. 그래서 저를 만나서 리모델링 하실 때 제가 이 부분을 남겨뒀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후유장애 사고를 대비해야 되기도 하고 또 상해 후유장애 특약보험료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렇구나. 또 비갱신으로 가입해 두셨고요. 납입이 어느 정도 끝나 놓으셨기 때문에 일단 유지는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후유장애 진단받으라고 해서 보험금도 수령하시게 되었는데요. 이게 동키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리모델링 하실 때는 무조건 없애시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게 이득인지 잘 따져보시고 남길 건 남겨놓고 리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3억이면 진짜 큰 돈인데 이게 이런 경우에 가입 금액 전부가 지급되는 게 아니라는 거 동키분들 중에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3억을 가입해뒀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받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장애율에 이제 가입 금액을 곱해서 지급해 주는 게 맞죠. 그래서 보통은 저도 이제 상담을 할 때 웬만하면 많이 가입해라. 왜냐하면 율로 지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와 상담을 하신 후에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고요. 병원에 바로 방문을 해서 검사하고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를 해서 총 775만 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으셨습니다. 와, 굉장히 좋아하셨겠네요. 네, 엄청 좋아하셨죠. 연말에 보너스 받은 기분이라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말씀드렸듯이 후유장애는 사고 발생이 아니라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깜빡하고 잊어버리기도 쉽지만 후유장애만 확실하다면 이미 지난 보험금도 받기가 쉽겠죠. 이런 경우도 후유장애군요. 네, 후유장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후유장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허리를 다쳐서 추간판 탈출증이 됐는데 치료를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뭔가 치료가 제대로 안 된 듯이 계속 아프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뭔가 뭐 레이저도 받고 뭐 이렇게 뭐 도수 치료도 받고 시술도 받고 침도 맞고 계속 그렇게 주기적으로 몇 년째 계속 받고 있다. 그럼 이거는 낫지 않는 거다. 그렇죠. 해서 그냥 장애가 남은 거죠. 후유장애가 된 거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받아야지 왜 계속 수술을 안 받고 이렇게 치료만 받고 있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허리 수술 같은 경우에 잘 안 하시려고 해요. 왜냐면 한번 이제 건들면 조금 계속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될 수가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수술을 한번 받고 딱 낫는다 이거는 솔직히 좀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또 일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계속 쓰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술 한 번 받는다고 뭐 한 번에 낫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일단은 다 나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불편함이 남은 상황에서 네. 775만 원이라는 보험 덕분에 어떻게 보면 연말 보너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돈을 또 받게 되셨다. 자, 그러면 진짜 실손보험 청구만 해놨다면 나중에 몇 년이 흘러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수령할 보험금이 남아있는 보험을 만약에 해지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이 있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깜짝이야. 돈키호테에서는 이런 말을 해야겠죠. 해지한 보험도 다시 보자. 만약에 해지를 했어도 사고일 당시에 보험이 잘 유지돼 있던 상태고 그리고 해당 사고 때문에 후유장애가 생긴 게 맞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해지가 되어 있어도? 네, 지금 해지가 되어 있어도 사고일 기준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지된 보험들 사실은 증권도 그냥 갖다 버리시고 그리고 그냥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끔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이제 전산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포털 사이트에 이제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거에 들어가시게 되면 본인 인증 후에 해지한 보험들까지 그리고 언제 가입했고 언제 해지했는지까지 모두 다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동키 여러분들도 시간 내셔서 한 번씩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내가 정리한 보험, 해지한 보험도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보겠습니다. 2377님께서 단체 실손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세대 실손을 따로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데요. 납입 재개를 퇴직 시점에 한다면 그때는 어떤 실손으로 부활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이것도 실손 가입 시점마다 조금씩 다르실 수가 있겠는데요. 증권을 보시면은 실손 납입 실손 특약 옆에 뭐 3년 갱신 100세 만기 요렇게 돼 있다면은 가입한 당시의 실손 의료비를 바로 재개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3세대 실손부터는 뭐 1년 갱신 15년 만기, 그리고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1년 갱신 5년 만기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15년 뒤 혹은 5년 뒤에 나와 있는 재개되는 시점에 나와 있는 실손으로 재개가 됩니다. 납입 중지가 가능한 실손은 어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손을 납입 중지 가능한 때는 어떤 경우? 일단은 원래 갖고 있던 개인 실손을 1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체 보험에 실손 의료비가 가입돼 있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재직 증명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보험사 전산에서 충분히 언제든지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외국에 이제 출국해 있는 사례인데요. 외국 출국 사례의 경우에는 먼저 중지를 하는 게 아니라 보험료를 내고 있다가 출입국 증명을 하게 돼서 1년 이상의 장기 체류를 한 경우에 다시 국내로 입국을 하셨을 때 보험사에다 요청하면 해외에 체류해 있던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긴 내는 건데 다시 내는데. 환급받는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하셔야 될 거는, 만약에 이제 뭐 해외 체류 중에 6개월 체류하다가 아파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치료받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실손을 사용을 하신 거기 때문에 1년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해외 체류를 했고 그리고 국내에 와서 치료받은 이력이 전혀 없고 그러면 다시 1년 이상이 됐을 때 납입했던 실손 보험료를 다시 환급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내가 중간에 잠깐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렀어요. 네. 다쳤어요. 네. 실손 청구는 안 했어요. 네. 그럼 들어온 기록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출입국 증명에는 입국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왜냐하면 보험사에다가 출입국 기록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도 못 오네요. 와도는 되는데 이제 건강하셔야겠죠. 다쳤지만 청구는 안 했는데. 청구 기준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건강보험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떼면은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치료받은 이력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해지한 보험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자. 둘째, 2024년 바뀌는 보험 정책 확인하고 혜택 받자. 네, 두 가지 포인트 짚어봤고요. 경제사이다 한정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